자, 오늘 5월 22일 금요일 시장이 마감했는데 검은 금요일로 마감했습니다. 아시아 증시가 일제히 하락했으며 홍콩 항생지수도 5% 넘게 하락했습니다. 미국 증시는 미국과 중국의 갈등에 대한 우려 때문에 약세를 보이면서 현재 미국 선물지수도 하락세에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홍콩의 국가보안법을 놓고서 충돌하면서 여러가지 악재들이 시장의 상승을 막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봐야 될 것이 원달러 환율이 4월 1일 고점인 1236원을 돌파했습니다. 현재가 1236원쯤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지금 환율이 계속해서 올라가기 때문에 이것도 좀 경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려했던 신용잔고가 있는데 현재 신용잔고가 10조 원을 돌파해서 도대체 어디까지 오를 것인지 끝까지 증가하고 있습니다. 증시가 너무 좋아서 물 들어올 때 노를 져야 되니까 신용잔고가 늘어나는 건 알겠지만 이렇게 빚내서 주식 투자를 하게 된다면 개인 투자자 스스로가 파멸하는 길인데 지금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신용 매수가 끝까지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매도 금지라도 되어서 다행이지 만약에 지금 공매도 금지가 없었다면 이 신용 물량들을 외국인들이 또 어떻게 요리를 할지 아마 지수를 민감하게 움직이는 바이오 종목 쪽으로 무차별적 공매도가 나오는 것은 거의 뻔한 그림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 나중에 공매도 금지가 9월에 풀리고 어떻게 움직일지 벌써부터 걱정이 됩니다. 아무튼 이렇게 대충 봤을 때 눈에 보이는 수치는 좋지 않은 편입니다. 증시는 이렇게 올라도 저는 주식을 보유하지 않고선 끝까지 보유를 안 했습니다. 최근에 레버리지를 보유했었지만 오늘 양매도 수급이 좀 강하게 나와가지고 어쩔 수 없이 오늘 레버리지를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이 중요한 삼성전자가 개파락이 마이너스 0.7% 그리고 장중에 제대로 된 반등도 없이 끝까지 하락했습니다. 이것 때문이라도 레버리지를 정리하게 되었으며 일단 현금화를 하고 그렇다 하더라도 인버스를 넣진 않습니다. 지금 시장이 공매도 금지로 인해서 워낙 어디로 튈지 모르기 때문에 또 상승이 나올 수도 있어서 인버스 쪽으로는 접근을 하지 않았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평소 같으면 인버스를 넣겠지만 지금은 일단 레버리지에서 내리고 나서 인버스도 넣지 않고 현금만 가지고 종목별로 기회가 올 때만 매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수 방향에 투자하는 것은 웬만하면은 자제하려고 합니다. 그럼 오늘 증시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항상 원칙은 지켜줘야 되며 레버리지 말고는 최근에 종목을 원래 보유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현재 상황이 그렇게 크게 부담이 되거나 걱정이 되진 않습니다. 그래도 지금 원칙상으로 따진다면은 잘 나가던 지수가 고점에서 그 전에 크게 나오지 않았던 눈에 띄는 음봉이 나왔습니다. 코스피도 마찬가지. 당연히 경계 정도는 해줘야 된다 생각합니다. 삼성전자가 5만원을 돌파해서 그냥 꾸준히 올라줘야지 정상인데 이 정상 범위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긴장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저는 원래 주식을 보유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부담이 되지 않습니다. 그냥 확실할 때만 들어가서 수익을 어떤 시장이든 간에 꾸준하게 내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주말 동안 마음 편하기 위해서 주식은 당연히 가지고 가지 않습니다. 저는 오늘 시장에서는 오전장에만 잠깐 바쁘게 매매하고 나서 그 뒤로는 장 끝날 때까지 매매가 거의 없었습니다. 현재 지수 상태가 잘 나가다가 고점에서 음봉이 나온 상태며 이거는 바로 저번처럼 회복을 해주면 좋겠지만 그래도 이런 게 나왔다는 것 자체에 경계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게 저번 패턴처럼 바로바로 회복을 해준다면은 계속해서 고점을 뚫어 나가겠지만 이게 그전 패턴과 다르다면 이게 반등이 안 나오고선 반등이 나오려다가 윗골이 달리고 실패하고 또 음봉이 나오고 이러면은 그전 상승과 패턴이 다르기 때문에 경계 정도는 해줘야 됩니다. 오늘의 수급을 보시면 양매도가 좀 심하게 나왔습니다. 요즘에 웬만하면 수급에 대해서 신경 안 쓰려 했는데 오늘은 그 강도가 좀 강한 편이라서 신경을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제나 지난번처럼 이렇게 그냥 1000억을 넘기지 않는다면 그렇게 신경을 쓰지 않으려 했는데 오늘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둘 다 약속이라도 한 듯 강한 양매도가 나와서 신경을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수급도 안 좋고 신용잔고도 안 좋고 그리고 환율까지 안 좋기 때문에 경계를 해야 될 수밖에 없으며, 그리고 미국과 중국의 갈등, 그리고 홍콩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신경을 써줘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단타를 치는 제 입장에서는 주식을 보유하지 않고선 당일 기회가 올 때만 좋은 자리를 찾아서 매매하면 되기 때문에 마음 편하게만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종목들을 살펴보면 일단 매드팩토라는 종목이 또 올랐는데 이게 또 시세가 나왔습니다. 1%부터 20%까지. 정말 괴물 같은 종목인데 오늘까지 매매를 하고서 이제는 더 이상 신경을 못 쓸 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은 알테오젠처럼 계속 올라갈 수도 있지만 이거를 밑에서 보유한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접근을 못 할 것 같습니다. 혹시나 장중에 진짜 매매할 게 없다면은 이게 튀어 오르는 순간에 아무래도 이거는 두 개 호가만 먹어도 수익이고 단타치기에 꽤나 수월한 종목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장중에 매물대를 보시면은 이게 특정 자리를 소화시키면은 반응을 주는 힘이 굉장히 강합니다. 반응을 줬다 하면은 2%에서 3% 그런 식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작정하고 단타로만 대응한다면은 상관없겠지만 이거를 지금 매수해서 계속 들고 가는 것은 좀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신규 상장주가 있는데 거래대금이 3천억이 나왔습니다. 시가총액이 작은데도, 그리고 2배 뻥튀기까지 됐음에도 이렇게 거래대금이 굉장히 많이 터졌습니다. 아무래도 변동성이 매우 크다 보니까 이런 거래대금이 나왔는데 마지막까지도 정말 핫했습니다. 3%까지 흘렀다가 마지막에 9%까지 상승해서 마감했는데 지금 장후 시간의 거래에서도 매수세가 강한 편입니다. 단순하게 캔들로만 봤을 때는 적당한 편이라 생각합니다. 이 캔들을 보니까 티움바이오랑 비교를 해야 되나? 티움바이오도 첫날에 이런 캔들, 이것보다는 약간 몸집이 작은 편입니다. 티움바이오 정도는 아니겠지만 일단 상장 첫날에 이런 캔들이 나왔다는 것은 그 다음 날에도 갭 하락으로 시작하든 갭 상승으로 시작하든 먹을 자리는 분명히 나와줍니다. 그냥 시초가 기준으로 대응한다면 잠깐 먹을 자리가 나오기 때문에 그 구간을 이용해서 단타를 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거는 월요일 시장에서 집중을 해봐야 알겠지만 지금 가장 마음에 안 드는 것은 이게 공모가 대비 90% 뻥튀기 되어서 시작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올려드린 영상처럼 이게 예상처럼 상한가에 매수를 걸고선 기관 투자자 쪽에서 그 100만 주 물량을 밑장 빼기로 거의 상한가 근처에 상장을 시켰습니다. 한 56분, 57분까지 2배 상장을 풀지 않다가 29,800원에 그걸 유지를 하다가 상한가에 100만 주 정도가 걸려 있었는데 그 100만 주가 마지막에 1, 2분을 남기고서 밑장 빼기가 나왔습니다. 쉽게 생각해 보시면 이 종목에서 유통되는 물량의 80% 정도가 기관 투자자 물량인데 그 기관 투자자 말고는 2배 가격에 험매수를 걸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일반 청약자는 경쟁률 때문에 물량을 확보해도 겨우 몇십 주 수준일 텐데 험매수를 걸어서 2배 뻥튀기 시킨다. 이거는 물량을 대부분 가지고 있는 기관이 아니고서는 험매수를 걸 사람이 없습니다. 험매수도 정리할 물량이 있어야지 험매수 걸고선 위에 팔아먹는 것이지, 이건 대놓고 상한가 근처에서 상장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기관 쪽에서 역시나 쌍끌이 매도, 사모펀드, 투신, 금융투자 전부 다 팔고 튀었습니다. 얘들이 청약을 넣을 때 어떤 방식으로 돈을 예치시키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냥 청약을 전부 다 받아놓고선 2배 되는 가격에 전부 다 팔고 튀었습니다. 장 초반의 움직임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시작하자마자 15%까지 하락했습니다. 시초가에 들어가는 게 굉장히 위험한 이유가 이렇게 한 방에 10%가 하락할 수 있기 때문에, 결과로 봤을 때 다시 올라오긴 했지만 다시 올라오지 않는 종목도 많습니다. 다시 올라오지 않고서 마이너스 20% 하한가까지도 가는 종목이 있기 때문에
다음에 신규 상장을 한다 하더라도 시초가 매수는 분명히 리스크가 큰 편입니다. 저는 여기서 한 방에 마이너스 15%를 맞는다면은 진짜 멘탈이 전부 다 무너질 것 같습니다. 아무튼 여기서 VI가 걸리면서 한 방에 15%까지 하락했던 이유가 이 기관 쪽에서 그냥 시장가 매도를 했기 때문입니다. 얘들은 어차피 15,000원에 받아온 물량을 시장가로 매도를 해도 무조건 이득입니다. 15,000원짜리를 시장가로 끝까지 매도를 해도 25,000원 이렇게 파는 것이기 때문에 얘들은 손해볼 게 없습니다. 그래서 다 나간 것이고 얘들이 어느 정도 나가니까 힘을 받아서 이렇게 엄청난 시세가 나왔습니다. 당연히 처음엔 들어가지 못했고 나중에 주가가 올라가서 빠지지 않는 구간을 확인해서 이 구간에서 잠깐 수익을 냈습니다. 일단 오랜만에 상장해서 그런지 우르르 몰려다니는 매수세가 굉장히 강한 편입니다. 누군가 한 방 크게 매수한다 하면은 뒤따라오는 매수세가 굉장히 강하고 또 누군가 한 방에 매도한다 치면은 뒤따라오는 매도세가 굉장히 강합니다. 이거는 일단 장 초반에 진정이 되었다가 정확한 자리를 지켜주는지 기준가를 지켜주는지 그거를 판단하고서 월요일 시장에서 공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가지 종목이 있었는데 오늘 메디톡스가 거래대금이 터졌으며 거래대금 상위를 보시더라도 조화제약, 조화제약은 저는 매매를 하지 못했습니다. 이거랑 진입 타이밍도 놓쳤고 별로 친하지 않아서 여기에는 접근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거 말고 메디톡스랑 그리고 시젠도 오늘 거래대금이 나왔지만 음봉으로 마감했습니다. 아무래도 좋은 자리를 확보해 주지 못하니까 이게 상승이 나온다 하더라도 음봉으로 꺾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좋은 자리란 지금은 일단 전 고점 이거는 지켜주고 있지만 최근에 상한가 종가 이때 12만 8천원 정도 이거를 확보해야지 탄력 받아서 올라갈 텐데 지금은 어떤 호재가 나온다 하더라도 접근할 계획이 없습니다. 그리고 SK바이오랜드 오늘도 눌림목을 주었는데 2.8%에서 마감했습니다. 그냥 시초가 근처에서 마감을 했는데 잠깐 중요한 자리를 뚫어 주었다가 이렇게 눌리면서 하루 종일 그래도 주가가 크게 빠지지 않고선 안정적인 범위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이 정도 가격이면 안정적이라 생각하면서 그리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평소와 좀 다른 거래량 오늘 거래량이 좀 지루한 편이 있었습니다. 그 전에 거래량을 보시면 작정하고 거래량이 나온다면은 이렇게 3분당 20만 주 이상 이 정도 거래량이 계속 지속이 되면서 올라왔던 자리를 유지해 주기 때문에 이게 혹시나 다음 주든 다다음 주든 반응을 주게 된다면 거래량에서부터 티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거래량에서 티가 나면서 지금 기준가는 일단 전 고점 44,000원이 좀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오늘 44,000원 위까지 올라가긴 했지만 저거를 좀 지켜주면서 거래량이 계속 지속이 되어야지 다시 48,000원을 뚫고 5만원 이상까지도 시세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거래량이 좀 터진다 싶으면 유지가 된다 싶으면 그때 좀 적극적으로 노려볼 예정입니다. 요즘 시장이 좋은 덕에 쉬지 않고 달려왔는데 일단 오늘 미국 증시가 중요할 것 같은데 오늘 미국 증시가 마감을 어떻게 하는지 본 다음에 다음 주 월요일 계획을 세워야 될 것 같으며 주말 동안 영상을 준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